이게 사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그래서 성공률이 10% 미만이라고 해요. 내가 이거 콩나물 팔아서 김밥 팔아서 우리 애들 짜장면도 안 사주면서 내가 10년을 모은 돈이야 하시는 거 인터뷰 나오는 거 보면 저 지금도 눈물 날 것 같아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원수에게 추천하라.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원수에게도 절대 추천하지 마라. 이 정도만 듣고도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지주택,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하죠. 모르시는 분도 있고 한 번씩 들어보신 분도 있고 그렇게 나쁘진 않던데 동작구에 그렇게 해서 아파트 많이 되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부턴가 이거 한번 이야기해 드려야겠다 생각했었거든요. 한마디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그냥 하지 마세요. 이게 안 하려고 했는데 지주택인지 모르고 한다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재개발 재건축과 지역주택조합, 지주택이라고 주로 불러요. 어떻게 다른지, 왜 속게 되는지, 어떤 걸 보면 바로 이게 지주택이라는 걸 알 수 있는지, 그래야 안 속고 똑똑하게 빠져나오잖아요.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그럼 도대체 왜 속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는데 속지 않으면 될 거를. 근데 이게 속지 않기가 어려워요. 모델하우스를 지어놔요. 들어가 보면은 그거 있죠. 우리 그 모형도 쫙 해서 아파트 단지도도 만들어 놓고요. 평형별 내부 구조니 뭐니 다 나와 있어서 많은 분들이 분양 신청하고 오는 줄 알고 계약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꼼꼼하게 구분해 볼지 재개발 재건축하고 비교해 보면서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드릴게요.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원이 돼야 새 아파트를 주죠. 새 아파트를 받고 싶은 무슨 구역에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아파트나 빌라나 뭐 상가나 이런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 조합원이 되고 그 물건 가격에 맞춰서 새 아파트를 받기도 하고 부족하면 돈을 조금 더 내기도 하고 물론 돈이 나오면 돌려주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은 집, 빌라, 상가, 땅 이런 거 안 가지고 있어도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면 더 좋은 것 같은데? 아니, 아파트를 어디다 짓겠어요? 땅에다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개발 재건축은 자기 집을 내놓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집이 깔고 앉은 땅을 내놔서 그 땅에 새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지주택, 자기 땅을 내놓지 않고 집을 내놓지 않아도 돼. 그럼 그 땅은 어떻게 마련하냐고요? 돈을 주고 산다는 얘기죠. 남의 집 땅을 조합원들이 낸 돈으로 사는 거예요. 95%까지 그 땅을 다 매입하기 전에는 본격적인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제가 제발 초기에 가지 마세요. 최소한 조합 설립된 다음에 가세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기준이 뭔지 기억나세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 설립 기준은 75%, 4분의 3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야, 이거 어렵다. 70% 동의받고도 그 5%를 못 채우고 10년 가는 곳도 있더라. 이랬는데 95% 동의가 아니고 95% 땅을 사야 된대요. 이게 사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그래서 성공률이 10% 미만이라고 해요. 재개발 재건축과 가장 큰 차이점은 재개발 재건축은 자기 땅, 집 이런 현물로 사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지주택은 돈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왜 지주택은 사업이 잘 되기가 어려울까요? 첫째, 토지 95% 이상 매입하기 전에는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해 주지 않아요. 정말 그 땅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 부분만 들어보셔도 방금 제가 앞에서 재개발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한 그 부분에서 이 95%의 땅을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사실 가입시킬 때부터 지주택이 아닌 것처럼 해요. 사실 제가 지방에 임장을 갔을 때 재개발 구역이 이렇게 오밀조밀 모여있는 곳인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조합원 어쩌고 저쩌고 프랜카드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구역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근데 대부분 다른 데 가면
빵빵 재개발 구역 뭐뭐뭐뭐 이런 식으로 플랜카드가 붙거나 뭐 XX 재건축 구역 뭐 사업계획 승인인가 뭐 이렇게 붙는데 거기는 그런 말이 없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 요 말을 쏙 빼고 그럼 지주택이라고 자랑스럽게 아니 그것도 없는 거죠. 이상하다 해서 들어가서 슬쩍 얘기를 들어봤더니 지주택이란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는데 얘기 내용이 지주택인 거죠. 저는 아니까 구분이 되는데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또 지주택이 사업이 정말 잘 나가기 어려운 것 중에 두 번째, 알박기. 이게 사실 재개발에서도 있다고는 하지만 뭐 75% 동의만 되면 그래도 진행이 좀 되고 하니까 조합이 설립되고 크게 어렵지 않은데 지주택은 95%의 땅을 사야 되잖아요. 왜 95%인지 아세요? 이 5% 나머지 남았을 때 매도 청구라고 해서 그냥 시세대로 이렇게 가격을 쳐서 매수를 할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그럼 95% 미만이면 안 되는 거죠. 93%쯤 됐는데 건물 두세 개, 세네 개가 버티는 거죠. 평당 1억 주면 할게. 난 평당 1억 5천 줘. 이런 식으로 버티는 거죠. 이거에 정말 슬픈 사연을 갖고 있는 게 현재 성동에 있는 트리마제. 그게 원래는 지주택이었거든요.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마지막까지 진짜 산처럼 주변에 땅을 다 팠는데도 버티는 그런 알박기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 마지막 그거를 해결을 못하고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사태들이 있는데 기준이 95% 이걸 넘어서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실 근본적으로 사업이 잘 되기가 어려워요. 셋째, 사업이 되기 어려운 이유일 수도 있고 어쩌면 사기 행각이 벌어지기도 쉬운 이유인 것도 있는데 자기 집을 출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돈을 내잖아요. 사람들의 돈을 걷어놓고 그 돈으로 사업비를 쓰면서 사업이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최하는 사람이 조금만 흑심을 품으면 얼마든지 그 돈을 유용하거나 정말 쉽게 말해서 들고 날르는 일이 너무 쉽게 일어나는 거죠. 옥수 쪽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주택 사업이 벌어지는 곳에 10% 정도 미만만 성공을 한다니 나머지는 그럴 여지가 다분한 거죠.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했던 아니면 원래 사업을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돈이 수북수북 쌓이는 거 보니까 욕심이 나든 너무나 쉽게 사리사욕을 채우기가 쉬운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주택 구분이 안 된다 했는데 너무나 쉽게 구분하는 방법 3가지 콕 집어 드릴게요. 첫째, 지역주택조합도 이게 사업이 되려면 지자체에 등록을 하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재개발 재건축처럼 구역 이름을 검색하거나 담당자들에게 문의를 드려서 이런 곳이 자기네가 재개발이라고 하더라. 지역주택조합인데 이미 조합 설립이 됐다고 하더라. 조합 설립은 과연 됐습니까? 라고 문의해 보세요. 이게 조합 설립도 안 됐는데 설립됐다고 하고 사업을 막 진행하는 곳이 꽤 많거든요. 물론 조합 설립 됐어도 저는 지주택이라고 확실하게 구청에서 얘기해 주시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재개발인 척 하는 경우를 이런 식으로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재개발하고 구분이 안 되는데 돈을 내라고 하는 거죠. 집은 필요 없다고 하는데 빌라를 한 채 살려면 최소한 3억은 필요하는데 3천만 원만 우선 내래. 아니 그럼 나한테 새 아파트를 준다네? 이건 100% 지주택. 돈을 요구하는 걸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일반 분양하고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내가 내는 돈이 계약금이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정신없이 막 진행되면요.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살짝 욕심이 들어가면 또 그게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설명할 때 빠뜨리지 않고 막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일반 분양인 것처럼 하는데 땅 매입이 거의 끝났어요. 90% 이상 끝났어요. 제가 들렀던 사무실도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땅 매입 얘기하면 100% 지주택이다.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개발인지 아닌지 또 지역주택조합인데 조합 설립이 확실하게 됐대. 이런 걸 확인을 하셔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주택조합, 지주택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3번이나 제가 열심히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방금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피땀
피땀 흘려 번 돈. 특히 뉴스에 나온 거 보면 내가 이거 콩나물 팔아서 김밥 팔아서 우리 애들 짜장면도 안 사주면서 내가 10년을 모은 돈이야 하시는 거 인터뷰 나오는 거 보면 저 지금도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런 귀한 돈인데 이거 별거 안 되는 요 정도 지식 몰라서 도장 찍고 송금하지 마시고 요 정도 아시고 이상하다 싶으시면 구청에도 알아보시고 알아보신 뒤에 부동산 사무실에도 또 알아보시고 그러신 뒤에 절대 하지 마세요.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이 잘 되기 절대 어려운 거. 첫째, 토지 95% 이상 매입하기 전에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안 된다. 둘째, 알받기 때문에 사업 진행하기 정말 어렵다. 셋째, 현금을 모아서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사기로 넘어가기가 너무나 쉽다. 그리고 지주택 구별하는 3가지 방법. 첫째, 지자체에 문의해서 지주택인지 아닌지 확인한다. 둘째, 돈을 내야 조합원이 된다. 셋째, 일반 분양과 구분하실 때 땅을 거의 다 매입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면 이건 지주택이다. 요 정도만 아셔도 돼요. 엄청 법적인 용어 제가 요거 한 이틀 걸려서 정리하면서 다 비웠어요. 그렇게 어려운 것까지 공부를 뭐하러 해요, 지주택. 안 할 건데. 안 하려면 어떤 걸 알면 되나. 그것만 제가 싹 정리해서 알아듣기 쉽게 제가 정리했으니까 혹시 어려우시면 영상 한 번만 더 돌려보시고 지주택 근처도 가지 마시고 원수에게도 소개하지 마세요. 이렇게 저하고 정말 공부 같이 하시면서 위험한 거, 어려운 거, 또 쉽지만 나한테 도움되는 거 저희가 이렇게 항상 깔끔하게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11월에 동작구 공부하면서 거기에 사실 지주택 성공 사례가 좀 있어서 아니 또 우리 멤버들이 거기 가서 또 엉뚱한 거 하고 올까 봐 제가 지주택을 파기 시작해서 여러분에까지 정리를 해서 나누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꾸준히 이 유튜브 영상으로 공부하시고 조금 더 진하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으로 오세요. 오늘도 미라클